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6년간 250여 개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 조합 관련 자문 또는 소송을 수행한 경험으로 강의해드리고 있는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1강좌 5번째 시간인데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주택 공급에 어느 정도 중요한지에 관해서 18년간의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이 꼭 알아야 되는 재건축 재개발 기본 지식을 강의하면서 이 내용을 왜 넣느냐 하면 도심지 내에서 주택 공급, 새로운 주택 개량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등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포함입니다. 이런 정비 사업밖에는 없어요. 도심지 내에는 나대지,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토지만 있는 땅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기존 주택이나 건축물을 허물고 거기다가 새로운 신축 주택을 짓는 수밖에 없고 대부분은 아파트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정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 어떻게 하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죽이려는 쪽의 정책도 많이 세운 적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시면 어느 순간은 굉장히 많았다가 어느 순간은 없어져요. 그건 그만큼 이 사람들이 뭐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하려고 하는가 보다가 아니고 정부 정책으로서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하는 바람에 결국 그 결과로는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이 상승해 가지고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서민의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주택 공급에 어느 정도 기여해 왔는지를 18년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우 변호사가 키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정비 사업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있다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비 사업을 하면 주로 기존 건축물을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 특히 도심지 내에서의 주택 공급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지난 18년간 정비사업에 의하여 건축된 주택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매일 저녁 8시 15분에 구독 알림 해놓으시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조영을 검색하면 바로 최신 동영상이 나오는데 동영상 보시는 오른쪽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제1강좌가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 1강좌부터 차례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는데 2005년도부터 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니까 핸드폰을 가로로 뉘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제가 확대를 좀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89년도부터 04년도까지 있는데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도 7월 달에 시작된 거를 바탕으로 이거는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6,012가구를 건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42,000, 2007년도에 26,000, 2008년도에 14,000이 건립이 되었다가 2009년도부터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이거는 인허가 통계인지 아니면 실제 건립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009년도부터 줄기 시작을 해요. 줄기 시작하는데 위에 있던 42,000, 26,000이 뭐냐면 준공된 세대를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벌써 그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시작됐던 거죠. 그러다가 2009년, 10년, 11년도에 줄었다는 얘기는 2004년, 5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줄죠. 줄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쭉 보시면 계속해서 줍니다. 계속해서 줄다가 2017년도에 조금 됐다가 그 다음에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05년도, 2022년도까지 18년간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건립된 횟수는 16만 여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을 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제가 확대를 해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04년도까지는 제외하고 05년도, 06년도 가다가 07년도에 13만 9천, 08년도에 18만 7천, 09년도에 17만 5천, 그 다음 2010년도에 13만 5천 해가지고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마찬가지로 줍니다. 줄어가지고 재개발은 너무 많이 줄었어요. 14년도에 14,000, 15년도에 10,000, 3,000, 3,000.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4,000, 그 다음 16,000. 이래가지고 총 18년 동안 95만 9천여 가구 정도가 재개발로 공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동일한 결과가 나는데 약간 틀려요. 자, 보시면 2005년도에 12,000, 06년도에 31,000, 43,000, 76,000, 42,000, 32,000 가다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이 2008년, 9년 지나면 확 줄죠. 그거랑 다르게 조금 덜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계속돼서 유지가 되면서 89만 8천 호 정도가 18년 동안에 건립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숫자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16만 1천, 재개발은 95만 9천, 그리고 재건축은 89만 8천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계 사업을 합한 숫자가 200만 정도 됩니다. 18년 동안 200만 정도인데 이 우리나라 주택수를 비교할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주로 어디서 하죠?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 중에서도 몇 개 도시, 그리고 인천,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약간,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뭐 전라도, 광주 이런 데 그렇게 아직까지 많진 않아요.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 그 다음에 인천이죠. 수도권 중에도 경기도에도 뭐 그렇게 많이 시작이 안 됐어요. 수원, 그 다음에 의정부 조금, 그 다음에 남양주 쪽에 좀 있을까 말까 이 정도지. 그 다음에 인천, 부천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 내에서의 주택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다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신 수치는 대부분 도심지 내에서 공급된 신축 세대수다. 따라서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할 때 정비 사업을 매우 중요하고 비중 있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재건축, 재개발이 단순히 도시에서 소유자들이 돈 벌려고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도외시하거나 그쪽이 주택 공급이 활성화 안 되도록 사업을 죽이면 도심지 내에서는 주택 공급은 급속도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재개발이 2008년도까지 10몇만 이렇게 올라오다가 확 줄어가지고 뭐 몇천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신도시 정책도 좋습니다. 신도시 정책도 좋은데 현재 있는 사업, 특히 재건축 사업보다 재개발 사업이 기존 주택수 대비 신축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요. 기준 세대수는 1,000몇 세대, 신축 세대는 4,000세대 이런 식으로 많이 늘어나는 게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이쪽을 활성화시키도록 해야만 소유자들이 으쌰으쌰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고 거기서 늘어나는 주택 공급 때문에 서민의 주택 정책이 안정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도외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정책 세우시는 분,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나머지 광역시 정도의 지자체장은 반드시 이런 걸 유념하셔가지고 신도시도 좋지만 도시 내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강의는 알리르고 co.kr에 들어가시는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